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인간의 이해, 인간을,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시간에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엔 조아리창이라고 해서 우리가 열린 창, 이 열린 창에는 어떤 것이 있었죠? 잠깐 복습 정도로 보시면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자신이에요. 여기는 열린 창이야. 오픈 에어리어는 누가 알아요? 본인도 알고 또 자신이 아는 부분이 있고 다른 사람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긴 오픈 에어리어는 개방된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개방된 성격이 뭐였었죠? 성별하고 이름. 성별은 누가 보더라도 내가 아는 것과 상대방이 아는 것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성별, 또 그 다음에 이름. 그렇죠? 이름도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숨겨진 창이 있어요. 밑에 히든 에어리어라는 숨겨진 창. 나는 알지만은 어때요? 남은 모르는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알아요. 자신이 모르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런 거는 이제 자신만의 비밀이죠.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들이 있습니다. 나의 어떤 욕망이라든지 숨겨진 어떤 내가 좋아하는 것들, 기호,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것들은 자신만이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창. 이 보이지 않는 창은 어때요? 나는 몰라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던가 아니면 내가 이런 행동을 자주 했었던가 라는 걸 잘 모릅니다. 근데 누가 알아요? 다른 사람이 알아요. 이런 거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알죠. 이러한 것, 블라인드 에어리어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 창인데, 나는 모르고 남은 나 자신을 알죠. 예를 들어 몸에 밴 습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주위에 지인들 보면 예를 들어서 다리를 가느다랗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렇게 허벅 발을 이렇게 떤다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은 본인들은 그게 크게 어떤 표현되는 자신의 모습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옆 사람이 보면 그 다리 떠는 게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예전에 뭐 우리 부모님들이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간다 그래서 못 떨게 이렇게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몸에 밴 습관이나 어떤 비언어적 행동이나 또 자신에 대한 타인의 감정 같은 것들은 이 보이지 않는 창, 블라인드 에어리어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미지의 창인데요. 이 미지의 창은 어떤 거예요? 나도 모르고 지우겠습니다. 자신도 모르고 또 어때요? 몰라요. 양쪽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그 예를 든다면 무의식이죠. 나에 대한 무의식. 자신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의 의식이 그러니까 무의식이죠. 조아리의 기본 개념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나를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요. 그래서 이런 인식을 자기 개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남이 모르는 나의 모습을 남에게 공개하면 남이 아는 내가 크게 확대됩니다. 나아가서 나는 모르지만 남이 아는 모습을 남이 나에게 알려준다면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영역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또 남이 모르는 자신의 모습을 타인에게 알리고 또 내가 모르는 나를
남이 알려주는 것을 반복하면 지속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개념이 미국의 심리학자 조지 루프르트와 해리 잉검이 개발한 조아리 창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적용을 한다면 조아리 창을 적용하게 되면 팀장과 팀원은 한 팀이지만 서로 간에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이 조아리 창을 이용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상대의 조언을 받아들임으로써 더욱 돈독한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론은 이론이고 현실에서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그럴 때는 질문 기법을 사용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질문 기법은 간단히 폐쇄형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폐쇄형 질문이라는 건 뭐예요? yes, no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폐쇄형 질문이라고 하는데, 질문을 위한 프레임워크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다는 건 사실과 경험, 이걸 심리, 그 다음에 감정, 이것을 사고, 고찰, 가치, 신조, 결정, 행동, 이런 방법으로 쭉 나가는데, 여기에서는 이 조아리 창을 실습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현재 상황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비대면이 아닌 대면 평가로 대면 강의로 한다면 이 조아리 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자신이 아는 부분과 다른 사람이 아는 부분, 또 자신이 알지만 다른 사람이 모르는 부분, 또는 미지의 창처럼 나도 모르고 상대도 모르는 나의 무의식이 있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창으로 해서 블라인드처럼 내려와 있다 그래서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아는 부분. 이제 그럴 때도 있어요. 이런 충고를 적절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모르는 부분을 다른 사람이 아는 거에 대해서 충고를 할 때 그 충고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것도 사람의 인격이나 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존심과 자존감에 대한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아리 창에서 알아봤습니다. 이런 것에 자신을 인식하고 또 타인과 좋은 신뢰관계를 쌓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죠. 우리가 그럴 때 막연한 개념으로 시도하기보다는 이런 프레임워크 도움을 받아서 한 단계 한 단계 확장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적용을 한 번 더 한다면 개념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나도 알고 뭐예요? 그 다음에 남도 아는 나를, 이것을 뭐라 그래요? 자신이라고 합니다. 자신, 나의 자신, 기본적인 거죠. 이런 인식을 자기 개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자기 개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지우고 나가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프레임워크이라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팀을 나눠서 실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는 것은, 우리는 나도 알고 자신도 알고 남도 아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자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이런 인식을 자기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남이 모르는 나의 모습을 남에게 공개하면 남이 아는 내가 확대가 되는 것이죠. 나아가서는 나도 모르지만 남이 아는 그 모습을 남이 나에게 알려준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알려줬는데 본인이 내가 알지 못하는, 여기죠. 자신이 모르는 부분은 남이 알 수가 있잖아요. 잠시만요. 남이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남이 모르는 나의 모습을 남에게 공개하면 내가 남이 아는 내가 확대됩니다. 즉 뭐죠? 우리가 전전 시간에 배워왔던 우리 실습 그 내용들을 통해서 자아 개방이라고 그러죠. 자기 개방.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제 예전엔 어떠한 그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었고 또는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버릇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극복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모습을 남이 공개하면 좀 많이 남이 아는 내가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나는 모르지만 남이 아는 모습을 남이 나에게 알려준다면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영역이 넓어져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분이 나쁘죠. 또 자존심이 또 상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것을 잘 소화시킬 때 남이 모르는 자신의 모습을 타인에게 알리고 내가 모르는 나를 남이 알려주는 것을 반복하면 지속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 자체가요. 이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워크 프레임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스스럼 없이 나를 개방하고 남이 모르는 자신의 모습을 타인에게 알리고 내가 모르는 나를 남이 알려주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지속적인 발전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개념이 이제 우리 조아리 창이라고 하는 이 워크 플레임, 이 플레임에 짜여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은 알고 다시 말하면 인간의 개념,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 가지는 이해 정도와 또 그 이해 바탕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는가 또 정도를 나타내 보인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 개방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 자아 개방에 대해서 배웠고 그래서 인간 내면을 자신에 대한 개방 정도와 타인으로부터 피드백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4가지 영역으로 바꿨던 거죠. 오픈 에어리어, 블라인드 에어리어, 그 다음에 숨겨진 창, 그 다음에 미지의 창 이렇게 조아리 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개방의 정도를 이제 우리가 한번 측정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 교재 70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재 70페이지를 보시고 교재가 준비 안 돼 있다면 잠시 영상을 스톱시켜서 교재를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재 70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개방의 정도 측정하기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크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과 뜻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하여 솔직히 답변하여 스스로의 개방 정도를 파악해보자. 각 문항 앞에 빈칸에 다음 중 하나의 숫자를 기입한다. 여기에 이제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매우 그렇다가 4점이고요. 전혀 그렇지 않다가 0점입니다. 개방 정도가 저희는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시 말하면 개방 정도가 높다는 건 뭐예요? 미지의 창에서 또는 아니 미지의 창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상대방이 아는 것을 얘기했을 때 내가 인간의 관계가 훨씬 넓어지고 그 다음에 자아 개방 또는 개방의 정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1번부터 10번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주위 사람들은 나에게 자주 자신에 대하여 얘기한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3자한테 들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주위 사람들은 나에게 자주 자신에 대하여 얘기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때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자, 다음에 사람들은 나에게 자주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잘 받아들여 준다.
잘 받아들여주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자주 자기한테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내가 비밀을 잘 지켜준다고 생각한다. 자신들이 알죠. 다른 사람들은 내가 비밀을 잘 지켜준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나의 옆에 있으면 편안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착각할 수가 있으나 그 사람들의 표정과 그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번에 보시면 사람들은 나의 옆에 있으면 편안하다고 생각한다. 7번 나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들어주기를 즐긴다. 말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절대 즐기지 못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곧 잘 동감한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들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잘 격려한다. 사람들이 나에게 자신에 대하여 계속 얘기하도록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합계를 내셔서 이 설문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자신을 알아보는 정도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한 반응, 경청에 대한 관심 및 인간관계의 기술에 대한 나의 인식을 측정한 것입니다. 각 문항의 숫자를 합쳐서 자신의 숫자를 한번 점수를 산출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대체로 여성들은 남성보다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했던 개방의 정도를 떠나서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를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존심은 심리학으로 자기에 대해 일반화된 긍정적인 태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선 자존심은 심리학으로 자기에 대한 일반화된 긍정적인 태도다 이렇게 자존심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만 등과도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자존심은 사회심리학의 자기의 개념과 관련해서 고양 또는 유지하려고 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이라는 게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신의 몸가짐을 스스로 높이고 자기는 높이고 지키는 마음을 우리가 자존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존심은 부정적 잠재의식의 대표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자존심 중에 하나는요, 내가 최고야, 내가 잘났어 와 같이 자존심은 그 기본 바탕에 타인과의 비교를 전제로 합니다. 그 자존심은요, 또 그 근본 바탕에 인간이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것과 그 사람 본연의 순수한 본질을 동일시 한다는데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들과 상대방이 가진 것을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런 마음은 언제나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로 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대할 때는 우쭐댑니다. 그죠? 자만심에 빠져서 자기 인식을 못하고 상대에게 쉽게 상처를 주기도 하죠. 따라서 자존심과 자만감은 어쩌면 같은 맥락이 아닐까도 생각하는데요. 물론 자존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자만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신보다 잘난 사람을 대할 때 열등감을 느끼고, 또는 자신보다 잘 사는 사람을 대할 때 또한 열등감을 느끼고, 또 부정적이 되기도 합니다. 또 소극적인 사고를 갖게 되면서 콤플렉스 및 무기력함을 나타냅니다. 소극적인 사고가 뭐예요? 아주 테두리 안에 박혀있는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콤플렉스와 무기력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자아 존중감을 간단하게 이루는 말입니다. 자아 존중감을 우리가 자존감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자아 존중감, 즉 자존감인 것입니다. 자아 존중감. 자, 여러분들 자아 존중감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자아 존중감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자존감은요, 자긍심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긍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몇 주 전에 배웠던 그 자긍감인데요. 긍정적인 자긍심은 타인과의 관계를 좀 더 증진시키고 동기와 성취감을 주기 때문에 건전한 인간관계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존감은 긍정적 잠재의식의 대표격입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자존심은요, 심리학적으로 대한 그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대표격이라고 얘기했는데, 자존감은 다릅니다. 긍정적 잠재의식의 대표격이다. 나는 내 자신이 소중하다. 여러분들 그렇게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스스로 내가 내 자신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도취될 수 있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나는 내 자신이 소중해. 와 같이 자존감은 자존심과 달리 타인과의 비교가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돈이 많고 적음, 명예와 지위가 높고 낮음에 있어서 우쭐하지도 않고 속상하지도 않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돈이 많고 적음에 대한 비교치에서도 내가 돈이 설령 적더라도 또 설령 돈이 많더라도 우쭐대지 않습니다. 그냥 그 마음속에, 또한 돈이 적으면 속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속상해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는 극과 극을 이루는 차이입니다. 이것이 언뜻 보기에는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자존심과 자존감은 엄청난, 정말 북극과 남극에 떨어져 있는 그런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예화를 한번 들어서 자존심과 자만감의 차이가 어떠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들어가기 전에 우선 그러니까 자만감은 자기가 스스로 만족해하는, 자만이라고 하는 말은 뭐 좋다 나쁘다를 뜻할 수는 없지만 자존심에 속해져 있는 것이 자만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만 등과 비슷한 의미로도 사용되는 것이 자존심인데, 자존심은 어떤 사회심리학의 자기 개념과 관련해서 또는 그것을 높여서 양육시키거나 고양하거나 또는 유지하려고 합니다. 계속 그것을 가지고 변하지 않고 그대로 끌고 나가려 하는 태도를 우리가 이제 자존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존심이라는 게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기 몸가짐을 스스로 높이고 지키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자존심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약해져 있지 않을 때, 비교했을 때 내가 스스로 나를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또는 사회 통념상으로 그 사람이 약자가 아니고 정말 높은 사람이었을 때, 그때 지키는 자존심은 돈이 없는 사람들을 깔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지켜 세워주고, 또는 하지만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것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자존심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게
전부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자만감으로 같이 들어가 있어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또는 자기의 열등의식에 빠지는 자존심은 지양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자존심과 자존감은 아주 극과 극을 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 1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